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방구석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제가 실제로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 중고차인데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 차를 타고 출퇴근했는데 이 차량을 제가 구입할 당시에 어떤 점들을 고려하고 스크린해서 이 차량을 구입했는지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차량은 BMW 5 시리즈 F10 520D X드라이브 럭셔리고요. 일단 여기서 포인트 뭐냐?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Watch me walk away, putting myself on display. X드라이브고 럭셔리를 구입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제가 보통 자동차 신차 뽑는 컨텐츠를 할 때 되게 깡통을 많이 권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등급의 풀옵션보다 윗등급의 깡통을 좀 권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제가 되게 깡통 성애자 같은 느낌이 있죠. 야, 닥신 저거 봐라. 지는 뭐 맨날 남들한테 깡통 추천하면서 지는 무슨 럭셔리 엑스드라이브 사고 있고 전장 사기꾼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차를 살 때는 그 옵션에 따라서 그 가격의 갭이 되게 넓어요. 근데 이게 중고차 시장으로 오면요, 다 같이 이제 감가를 맞기 시작하면서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나 옵션이 좀 없는 깡통이나 그 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가격 차이에 대한 본인의 민감도에 따라서 옵션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면 되는데, 결국 그 가성비는 상대적이긴 한데 신차를 살 때는 풀옵션 차량이랑 좀 깡통 차량에는 그 가격의 갭이 저는 되게 크게 느끼는데, 중고차로 올 때는 그 가격의 차이가 이렇게 별로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막 1, 200 차이 이렇거든요. 중고차 사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 중고차 시장의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신차를 살 때는 막 풀옵션 사고 이런 거, 그 풀옵션 살 돈이면 예를 들면 아반떼 풀옵 살 돈으로 뭐 소나타 깡통으로 가자, 뭐 이런 거를 저는 항상 얘기하는 편인데, 그 내용이랑 이 내용이랑 배치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드라이브 왜 샀냐, 이게 좀 문제인데, 저는 이제 사실 엑스드라이브 같은 포일 드라이브를 굳이 권하진 않거든요. 보통 이제 권하지 않고, 이런 내연기 가는 포일 드라이브를 구현하기 위해서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구동축이 뒤로 가는 걸 빼갖고 앞으로 나와서 또 좌우로 나누고, 이런 게 되게 고인돌 시대의 네 발로 가는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로컬 주행하는 목적으로 포일 드라이브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요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 눈길을 다니는 목적으로 포일 드라이브 하겠다? 별로 의미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나라도 아니에요. 저희 누나가 시애틀에 있는데, 시애틀 얼마 전에 눈 온 거 사진 찍었는데 눈이 이렇게 쌓였더만 거기는 애들이 이글루를 만들고 놀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제설도 잘 되는 나라고. 아니다, 막 제설 잘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시골 면단위 한 3년 살아봤는데 시골 면단위도 제설 정말 너무너무 잘합니다. 뭐 아주 안 되는 지역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공무원들에 대한 약간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이 생활할 때 면사무소 직원들이 뭐 계속 노는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진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제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가? 약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제설 작업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뭐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면사무소 담벼락 안에 모래가 쌓여있고 새벽부터 막 제설차 돌아다니고 난리가 나요. 아예 사람이 없는 동네인데 그냥 막 폐가가 가득한 동네였거든요. 제가 있던 데가. 여담인데 여담이 좀 샜네요. 그래서 엑스드라이브는 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랄까요, 그냥 뭐 이제 중고차를 살 때는 이 옵션이 이렇게 맘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외판 뼈다구 문제없는 뼈대 먹지 않은 1인 소유의 확실한 히스토리의 차량을 구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좀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살 때 뭐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뭐 빨간색 차를 사고 싶다, 나는 뭐 흰색 차를 사고 싶다, 나는 내장이 베이지인 색을 사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혹은 나는 썬루퍼가 있는 차를 사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좋아요, 좋은데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실제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뭐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정도는 차량 대수가 좀 되지만, 그것도 지역으로 나누고 나서 보면은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 매물 사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나누고 나면 이런 수입차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포르쉐 718 뭐 이런 거로 가면 전국에 몇 대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시장에서는 중고차를 살 때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고려하면 차를 잘못 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엑스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굳이 원했던 건 아닌데, 뭐 하다 보니까 구입하게 됐고, 옵션이 많은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여기서 이제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왔는데 제가 BMW 하만카돈 오디오를 좀 경험해 보고도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엑스드라이브는 끼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기술에 대한 거를 경험해 보고 싶은 호기심이 좀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험을 해 본 거고, 결론은 다음에 사면 엑스드라이브 있는 차량을 굳이 사고 싶진 않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제 한 400마력 넘어가는 고출력 차량들은 이제 그립 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엑스드라이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건 이제 논외고. 자, 이 차량은 2015년 4월식이고요. 제가 구입한 시기는 19년도 8월입니다. 이 차량이 딜러한테 매도된 시점은 19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차주가 한 명인데 2015년 4월에 구입해서 2019년 6월까지 대략 한 4년 정도 차량을 운행했고, 키로수는 4년 동안 86,000km를 뗐습니다. 1년엔 2만 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구입 당시 가격은 2,950만 원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출고가가 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엑스드라이브 럭셔리고 하니까 대략 출고가가 한 6,500 정도 하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대략 출고가가 확실하진 않은데, 근데 이 차량을 제가 2,950에 구입했다는 것 자체는 딜러 매입가가 제 생각에는 2,700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못 받고 팔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 차주는 4년 동안 대략 이 차액이 4천만 원 정도 되죠. 4년 타고 4천만 원 정도 감가를 맞고 이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1년엔 1,000만 원 정도 든 거죠. 한 달에 감가를 한 100만 원 정도 맞았습니다. 저는 이 차량을 2,950만 원에 구입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아반떼 인스퍼레이션이 한 2,500만 원 정도 하니까 사실 뭐 그냥 소나타 가격 정도에 저는 BMW 5 시리즈 F10 520D 엑스드라이브 럭셔리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4년 되고 86,000km 뛴 차량이었죠. 이 차량의 카이스토리를 보시면요, 이 차량은 명의 변경 횟수가 1회, 그다음에 용도 이력은 없으니까 뭐 영업용이나 대여용도 없었고 전손 히스토리 없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 내차 피해 타차 가해 일체 없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1인 소유의 보험 내역 아예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5년 4월 9일날 출고가 됐고 2019년 6월 24일날 이제 딜러한테 소유 변경이 됐고 8월달에 이제 제가 매입을 했으니까 여기 한 칸이 더 있겠죠. 여기 보시면 내차 피해 아무것도 없고요. 타차 가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차량은 카히스토리상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카히스토리만 봐도 거의 많이 걸러집니다. 다 걸러지진 않습니다. 근데 많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그냥 카히스토리만 봐도 1인 소유 차량이고 뭐 보험 처리 내역 전혀 없고 용도 이력 없고 전손 이력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문제될 게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일단 카 히스토리만 봐도 받습니다. 자, 구입 당시 성능 기록부도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놨는데 외판은 문제가 없었고요. 주요 골격 뼈다구도 문제가 없는 차량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뼈다구가 문제 없으면 그 외에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고치겠다는 마인드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중고차는 그 차량의 차대 구조물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거기에 얹어져 있는 전자기기, 그 다음에 오일류, 그 다음에 사소한 고장들, 그런 건 이제 내가 고쳐가면서 타는 겁니다. 구입 당시에 무결점의 차량을 구입하려는 거는 글쎄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뼈대 먹지 않은 그 구조물을 사면 될 뿐이에요. 실제로 이 차량의 뼈대 외에 다른 어떤 사소한 문제들은 딜러분들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딜러분도 잘 모르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구입 당시에 스크린을 할 방법이 없고 스크린을 하는 게 실제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스크린에도 또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중고차는 중고차니까 이런 중고차적인 마인드를 좀 갖추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차량은 보시면 SK 엔카의 사설 진단을 한 번 더 받은 차량인데요. 이런 사설 진단은 사실 어떤 행정적인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자체 어떤 보증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인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딜러의 행동이에요. 카이스토리 문제 없고 성능 기록부상 외판 벽다구 문제 없는 이런 실제로 문제 없는 차량을 조금 더 상품을 어필하기 위해서 SK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딜러가 이렇게 행동하는 차량은 일단 조금 더 괜찮은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SK 엔카 진단까지 받는 차량은 일단은 조금 더 그래도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리스크 감소 요인으로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SK 엔카에서 외판 지금 문제 없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프레임 뼈다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카이스토리 문제 없죠. 성능 기록 문제 없죠. 그 다음에 SK 엔카 사설 진단에서도 외판 벽다구 교환 내역 없죠. 1인 소유 차량이죠. 이쯤 되면 이 차량이 사고 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뼈대까지 먹는 사고 차량이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통과한다. 성능 기록부 원부까지 확인하고 카이스토리까지 받고 SK 사설 진단까지 받았는데 글쎄 뭐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이거 실제로 가서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할 거고, 무슨 얘기 할지 알만한 분은 이제 아실 겁니다. 일단 1인 소유라는 거는 명의 변경이 그 이후에 있던 차량은 차원이 다릅니다. 1인 소유는 이 차량에 거의 뭐 취등록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7천만 원 생돈을 다 주고 구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첫 구입 차량 차주는 차량 관리를 상당히 애착을 갖고 합니다. 큰돈 주고 산 거니까. 저야 뭐 2,900만 원 주고 산 거니까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타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이 차를 구입한 사람은 차량 관리를 상당히 애지중지합니다. 그리고 사실 신차를 뽑는 사람은 아무래도 확률상 구매력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 면이 사실 조금 좋은 예우 인자인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이 차량을 구입할 때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어입니다. 이 자동차 타이어는 이 차주의 성향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차량을 보시면 타이어가 이제 미쉐린 타이어예요. 프라이머시 3가 달려 있었는데, 그래서 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은데요. 이제 차주가 미쉐린 타이어를 꼽았다라는 것 자체는 뭔가 차량 정비에 돈을 막 인색하게 아끼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걸 좀 이제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미쉐린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교환하면 짝당 뭐 거의 이제 뭐 최소한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하니까 네 짝 교환 다 하면 거의 뭐 120만 원 돈 드는데, 국산 타이어 뭐 키너지 EX나 T31 혹은 마제스티 T91 뭐 벤투스 S2 AS 뭐 이런 걸로 교환하면 거의 뭐 저렴하게는 한 40만 원에서 조금 비싸게는 뭐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에 충분히 교환할 수 있고, 국산 타이어에서 그 정도 급으로 가면 사실 수입 타이어 웬만한 것보다 못할 게 전혀 없는데, 양산 목적으로. 근데 굳이 미쉐린 타이어를 꼈다는 것 자체는 뭐 100만 원 넘는 돈을 주고 상당히 구매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 자동차 정비도 어떻게 했을지는 예상이 뻔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타이어를 골랐느냐도 약간 좀 이제 추론의 여지가 있는데, 이거 프라이머시 3라는 타이어를 끼고 있었어요. 프라이머시 3는 약간 좀 약간 타이어 종류 좀 애매한데, 약간 여름용 그립 타이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패턴이 약간 사계절스러우면서 겨울 패턴은 아닙니다. 그래서 프라이머시 3 같은 건 이제 봄, 여름, 가을용 타이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겨울에는 못 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립용 여름 타이어를 끼고 있다면 스포츠 성향에 그런 거는 조금 안 좋은 예우 인자입니다. 차주가 차량을 좀 거칠게 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머시 3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차주가 막 이렇게 신경 써서 골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엔 그냥 보통 미쉐린 MX-M4 같은 사계절 성향 타이어를 끼고 있었으면 조금 더, 저는 사실 더 제가 원하는 차주의 성향인데, 프라이머시 3는 트레드웨어가 약간 한 200-300 정도 되는 약간 그립 성향이 좀 있는데, 그래도 이거 완전 그립용 타이어는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전 차주가 그걸 다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타이어 가게에서 뭐 좋은 거라고 하고 해줬을 것 같고, 이게 GP라고, 이 미쉐린의 GP라는 게 써 있으면 이게 그 럼플렛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쉐린에서 보면 이런 타이어 라인들이 라인마다 다 다른데, 뭐 프라이머시 3 혹은 MX-M4 뭐 이런 라인들이 있어도 거기서 이런 GP에 럼플렛 버전이 있고 럼플렛 아닌 버전이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GP 시리즈, 그러니까 럼플렛 버전은 조금 더 비쌉니다.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상당히 타이어에 돈을 많이 쓴 차주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뭐 본인이 럼플렛을 일부러 골랐는지 뭐 어쨌는지 좀 의문이지만, 네, 뭐 여담이지만 저는 럼플렛 타이어를 되게 안 좋아합니다. 되게 딱딱해가지고 뭐 굳이 럼플렛 타이어를 이런 일상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설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타이어가 이렇게 쉽게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펑크가 난다고 해서 이렇게 풍선 터지듯이 터지진 않아요. 굳이 이런 럼플렛 타이어를 왜 끼는지, 이게 뭐 스포츠 성향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이드홀이 딱딱해서. 근데 저는 아주 뭐 개인적으로 극혐합니다. 럼플렛 타이어는 너무 딱딱해서. 그래서 럼플렛 타이어 끼다가 일반 타이어로 교환을 하면 마치 딱 그런 기분 들어요. 겨울에 스키장 가서 스키 타다가 이제 부츠 벗고 운동화로 딱 갈아 신으면 막 날아갈 듯이 가볍잖아요. 럼플렛 타이어가 그렇게 되게 좀 딱딱합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여담이 길어졌는데, 전 차주의 성향을 보건대 약간 좀 구매력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스포츠 성향은 아니고 차량 관리에 돈을 아끼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럭셔리라는 모델을 뽑는 것 자체가 뭐 에어로 다이나믹이나 약간 M 버전들보다
조금 요런 거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스포츠 성향보다는 조금 점잖게 타는 사람의 선택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담인데 이 차량 이제 뒤에서 발견된 게 뭐냐 하면 그 트렁크에 아직도 제가 싣고 다니는 건데 이렇게 골프 칠 때 이렇게 꽂고 치는 거 있잖아요. 필드 같은 거에서 드라이버 칠 때 이렇게 꽂고 치는 바늘 같은 거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트렁크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차주는 골프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이었고 이 내비게이션에 약간 찍어놓은 좌표들이 있는데 보니까 약간 공덕이랑 여의도 이런 것들이 좀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추정컨대 뭐 이제 사무실이 여의도고 공덕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고기를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뭐 여의도에 보면 뭐 이렇게 뭐 증권사들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약간 금융 쪽에 있는 한 40대 남성, 고소득 남성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이제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서 자녀가 좀 애기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이 차량에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음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음악 리스트에 보면 무슨 동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요가 있는데 그 누구누구 폴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따님 성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누구 폴더라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너무 개인정보라서 얘기가 좀 그렇고, 이렇게 가요나 클래식 같은 음악이 많아서 이 차주가 되게 음악 듣는 거를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서 음악을 많이 들었고, 이 애기 딸한테 음악을 좀 틀어줬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차는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실수했던 게 뭐냐면, 이 차는 이제 흡연차였습니다. 흡연차였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제가 차량을 고르면 차량을 구입하는 건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서 구입해요. 제가 이제 보통 바빠서 잘 못 가는데, 아버지가 구입해서 왔는데 타고 보니까 이게 담배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담배 냄새가 빠지는데 지금 한 1년 6개월 되니까 지금은 빠졌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담배 냄새는 이렇게 뺄 방법이 없어서 그 되게 애매하게 냄새가 좀 남아 있어서 1년 동안 좀 그랬고, 지금은 담배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외판 벽다고 이렇게 무사고 차를 거르는 거는 사실 이제 제 영상 쭉 보신 분들은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흡연차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걸르는 게 좋습니다. 흡연차는 딜러랑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흡연차 아니냐, 딜러가 뭐 그래도 그런 거 갖고 뻥치진 않으니까요. 뭐 뻥을 칠 수가 없죠. 냄새 맡으면 금방 아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뭐죠? 이 차량을 가서 보지 않고 그래도 좀 확신할 수 있냐, 이런 된 거에 대한 제가 대답을 해드린다 했는데, 그거는 딜러의 성향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차량을 구입하는 딜러분은 여러분의 그 차량을 전 차주에게 매수한 역시 매수인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딜러분은 중간에서 차량을 매입하고 판매하면서 그 마진만 먹는 그런 분이 아니고 본인 성향에 맞는 차량을 매입해요. 그러니까 뭔가 사고차를 매입하는 딜러는 보통 사고차들만 콜렉트합니다. 전손 차량을 매입하는 딜러는 다른 전손 차량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전손 먹은 차를 구입하지 않는 딜러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른 차량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꽤나 골라졌잖아요. 이 차량 이제 구입하기에 앞서서 야, 이거 근데 좀 진짜 불안한데 당신 말 듣고 믿어도 돼? 이거 그래도 괜찮을까? 가서 확실하게 좀 전문가랑 같이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전문가 있잖아요. 전문가는 여러분의 그 차량을 갖고 있는 딜러가 전문가예요. 그 딜러분이 차량을 매입할 때 다 보고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딜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 딜러의 관점, 그 딜러의 눈을 이용하면 돼요. 그 딜러가 가서 다 봤으니까 딜러분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할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딜러의 다른 매물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딜러분은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딜러분이 저를 알고 계세요. 사실 닥신TV가 이 차량을 사갔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이 딜러분이 뭐 저를 그렇게 싫어하시진 않을 것 같아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강서구 쪽에 있는 최성우라는 딜러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특정 딜러분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딜러분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보고 저 딜러분한테 가서 사야겠다라고 막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그렇게 아주 스마트한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외판 벽다고 문제없는 차량을 구입하고 그 외에 리스크는 어쩔 수 없는 리스크다라고 판단하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는 수많은 매물들이 있고 이렇게 좋은 딜러분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 딜러분 차를 그럼 사야겠다라고 그냥 그 딜러분한테 당장 달려가는 거는 조금 이제 좀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건 중요해요.
근데 기출문제의 답만 외우는 거는 결코 100점을 맞을 수 없습니다. 그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 원리와 개념을 이해해서 여러분이 직접 풀 줄 알고 그러면서 찾아야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지, 기출문제의 답만 외우고 가서 나는 그 답만 적고 나오겠다라고 하면 결코 100점을 맞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인연을 갖게 됐던 이 딜러분은 저는 사실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 딜러분한테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저는 뭐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딜러분이 그래도 뭐 이렇게 크게 리스크가 아주 높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딜러의 다른 매물을 보자 그랬잖아요. 지금 이 딜러분의 다른 매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SK엔카에 들어가시면, 진짜 내가 나만큼 SK엔카를 홍보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모델이 누구지? 정우성인가? 지금 얼굴은 정우성이 하고 실제 홍보는 지금 제가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SK엔카에서 국산이나 수입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면 이 밑에 판매자 이름 검색하는 이 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그 딜러분 조남을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딜러분이 갖고 있는 현재 판매 중인 차량 매물이 나옵니다. 아무거나 눌러서 들어가 가지고 이 딜러분의 판매 중인 다른 매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너무 이제 영상에 좀 박제되는 느낌은 좀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이제 좀 블러를 하겠습니다. 이 딜러분의 조남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이 아이디는 2004년도 8월 달에 이제 생성된 아이디고 누적 판매 대수가 한 650대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엔카 활동을 오래 하신 분이고 누적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내일만 영업하시다가 바로 이 업계를 떠날 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일은 없다 뭐 이런 성향의 딜러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또 중요한 크레딧 중에 하나죠, 이런 게. 자, 이 딜러분이 판매 중인 이 차량들 매물을 전체를 딱 보시면 사실 요것만 봐도 좀 티가 나는데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SK엔카 사설 진단을 받는 게 막 그렇게 엄청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뼈다귀 먹은 사고차 막 전손차를 판매하는 사람의 SK엔카 진단을 받고 이러지 않거든요. 전손차는 뭐 당연히 SK엔카 진단이 안 되지만 판매 중인 전체 매물이 다 SK엔카의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SK엔카 진단을 안 받는다고 해서 나쁜 차는 아닌데, SK엔카 진단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 그냥 난 자신 있는 매물만 하고 확실하게 또 제3 사설기관에서 인증받으면서 난 그냥 뭐 깔끔하게 하겠다라는 뭔가 그런 게 좀 보이지 않나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이 SK엔카 사설 진단을 판단하면 됩니다. 자, 이 딜러분이 매입한 차량들 대략 무작위로 이렇게 열어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 차량이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보험 이력 정도나 보겠습니다. 카이스토리를 보면 명의 변경 1회 있고요. 보험 처리 내역은 179만 2천원 있습니다. 자, 2017년 3월에 출고됐고 2020년 12월 11일, 그러니까 딜러한테 넘어온 거니까 이 차량은 뭐다?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자, 보험 처리 내역을 보시면 2020년도 5월 19일 날 자차로 처리한 69만 3천원이 있고, 2020년 4월 14일 날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 차 사고 한 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둘 다 그냥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도 다 별거 없고 보험 처리 내역도 이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1인 소유 차량이고, 그냥 카 히스토리만 봐도 이 차량은 뭐 거의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렉서스 차량인데요. 자, 명의 변경 1회, 이거는 1인 소유 차량이고요. 보험 처리 내역은 222만 9천원.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220만 원이 2회니까 단일 사고 대략 한 100만 원, 100만 원 두 번이라고 치면, 이게 단일 사고 200만 원도 수입차는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닌데, 이거 뭐 사고가 그냥 이거 뭐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차량입니다. 카이스토리만 봐도 깔끔한 게 느껴지죠.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기아 니로인데요. 이 차량은 명의 변경 1회로 이 차량도 1인 소유 차량이고 139만 원, 43만 원. 보험 처리 내역 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런 차량은 그냥 다 깔끔한 차량들입니다. 보험 처리 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스타렉스 차량을 보겠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을 볼게요. 자, 명의 변경 1회로 1인 소유 차량이고 카이스토리 내역 없습니다. 이런 차들 참 고르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스타렉스 이런 차량들은 영업력 차니까 사고도 좀 많을 것 같은데 깔끔하네요. 자, 이 차량은 산타페 DM 차량입니다. 보험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이 차는 1인 소유 차량이고요. 보험 처리 내역은 422만 4천원, 그 다음에 타차 가에 48만 1천원 뭐 이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4회나 있고 400만 원 정도면 별거 아닐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보험 처리 내역 보시면 143만 원, 그 다음에 39만 원, 96만 원, 139만 원.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가 조금 크긴 크지만 국산차에서 뭐 140만 원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사고 아닙니다. 이 정도 갖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는 뼈대 먹은 차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사고들은 자세히 볼 것도 없는 정도입니다. 사실 알만한 분들이 볼 때는. 이런 차도 중고차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그냥 A급입니다. 단지 그냥 약간의 좀 내고 사유가 되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보면 약간의 외판 교환 내역이 있기는 있는데 외판 교환 내역이 있죠. 근데 실제로 이게 다 이제 한 150만 원 정도에서 난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만한 사고는 아닙니다. 이제 중고차적인 관점에서 이런 거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 그래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조금의 가격 내고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팔리진 않을 겁니다. 약간 좀 내고 된 가격에 판매되겠죠. 실제로 전혀 중고차적인 관점에서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기아 스포티지 4세대인데요. 보험 처리 내역 보겠습니다. 좀 지치네요. 다 뻔하니까. 자, 명의병유 1인 소유 차량이고요. 보험 처리 내역은 350만 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것만 봐도 사실 다 별거 없는데. 자, 보험 처리 내역 보시면 65만 원. 이건 뭐 별것도 아니고요. 280만 원. 요게 조금 뭔가 싶기는 한데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많이 보시던 분들은 이거를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죠. 성능 기록부를 한번 볼게요. 문짝 2개 정도의 교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상품 가치는 좀 떨어지지만 이런 것도 이제 뭐 프레임 먹은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는데, 이런 차량을 SK 엔카에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았잖아요. SK 엔카에서 보시면 당연히 SK 엔카에서도 이렇게 문짝 교환 내역이 이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딜러분께서도 이 차량은 뭐 이런 교환 내역이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어필을 하고 이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딜러분은 감추는 게 제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감추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내역을. 딜러분한테 이 차량을 구입할 때는 이거 문짝 교환 2개가 내역이 있는데 이게 정말 이 안쪽까지 먹고 들어온 사고가 아닌지, 타는데 문제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 설명하실 겁니다. 이게 뭐 감추고 있지 않잖아요. 본인이 먼저 감추고 있지 않은데.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딜러분은 1인 소유의 차량을 뭐 일부러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정도면 일부러 1인 소유에 좀 콜렉트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뭐 이 딜러분과 사전 연락을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현 시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문제되지 않는 차들 위주로만 매입하고 있는 게 좀 느껴집니다. 느껴지시나요? 느껴지는데 저는 뭐 1인 소유 차량이고 외판 정도의 소소한 거는 있을지언정 카이스토리상 문제 안 되고 보험 처리 내역 확실히 성능 기록부 여러분이 원부 보여달라 그러면 당연히 보내주실 거고, SK 엔카에서 진단 한 번 더 받고 외판 교환 내역 감추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제 생각에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아까 봤죠. 제가 구입하는 엑스드라이버 520D 차량 카이스토리 받고 보험 내역 받고 SK 엔카 진단 받았고 미쉐린 타이어 보면서 차주의 성향을 예측했고, 그러면서 그래도 불안한데 이 딜러의 다른 매물들을 보니까 이 정도면 이 딜러분은 최소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은 아니다. 정말 막 사고차, 막 뼈대에 먹은 차 혹은 막 침수차 이런 차량을 이렇게 속이고 판매할 만한 그런 분은 아니다.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 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프라인에 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방구석에서 이렇게 클릭 몇 번 하면서 이 정도 하는 출원만큼, 이렇게 고른 차량만큼 괜찮은 차량을 고를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필터를 통해서 무사고 차량을 스크린 해내고,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의 딜러의 눈을 통해서 차량을 한 번 더 검수한 방법이기 때문에 고품격 닥신TV 클래스 있는 이런 채널에서나 하는 추론, 이런 곳에서나 진짜 알려주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진가를 이해하신 분은 이제 좋은 차량을 사실 골라냅니다. 근데 이제 이해 못하신 분은 저 침수차 어떻게 사요? 이러고 그러시는데, 혹은 차 좀 골라달라 하시는데, 글쎄 그 정도의 노력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영상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별게 없잖아요, 사실. 그쵸?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이 딜러분에 대한 기억이 나쁘진 않아요. 사실 차를 잘 타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특정 딜러분을 사실 제가 뭐 추천을 하거나 이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제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방법에 의해서 차량을 잘 고르시고, 이 딜러분의 매물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어쨌든 특정 딜러분을 막 이렇게 추천하거나 이러지는 이제 못한다는 점, 뭐 아무런 악감정도 없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가 많으면 제가 이제 이 차량 지금까지 구입해서 정비 내역을 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 차로로 내려와 주세요.